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0일 오후 2시 반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경원,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주호영, 조경태, 김웅, 김은혜, 신상진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10명이 경선을 벌이게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경쟁, 토론이 예상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함으로써 일단은 나경원, 주호영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 격돌하는 양상인데,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이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인류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을 잡아서 인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요지의 이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당대표가 뽑히면은 이분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 후보 경선 틀을 만드는 겁니다. 자연히 지금 바깥에 있는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또는 가능하다면 최재형 지금 감사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분들을 경선의 무대로 끌어들여서 아주 멋진 그리고 신나는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낸다 하는 임무가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에 만약 지금 예상대로 이 범야권 단일 후보가 대승을 하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6월에 전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거를 지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당대표 자리는 이 비상시국의 어떻게 보면은 전투사령관을 뽑는 그 자리인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국민의 외침이 결집된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 원인은 이 정권 민주당 정권이 싫어서일 뿐 결코 국민의 힘이 좋아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의 근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쇄신과 통합을 통한 대선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성취하여 정권교체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한 정당입니다. 스마트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제일 먼저 공약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슈들이 쏟아집니다. 온라인 시대에서 디지털 혁신은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지만 우리 정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새로운 산업을 이끌고 도와줄 역량은 없으면서 그저 발목 잡을 궁리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자화상입니다. MZ세대의 현안부터 치매 어르신들의 아픔, 세종시 국회 이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문제, 배달 근로자의 안전부터 기업의 경영 자율성 회복, 환경, 인권, 북한 주민의 삶, 백신, 문화적 다양성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스마트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공약을 또 했느냐 하면은 국민과 당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있는 그대로 공유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형 정당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원들께는 책임뿐만 아니라 권리를 함께 드리고 각 당협은 부담뿐만 아닌 기회와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당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광로와 같은 정당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스마트하고 스피디한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정당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당 밖에 계신 여러 후보의 세력을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용광로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역, 세대, 계층, 가치의 차이를 극복해 모두 녹여내겠습니다. 모든 후보를 받아들이고 재련하여 더 단단한 후보,
튼튼한 후보 배출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후보를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를 위해 대선 경선 과정을 파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저 나경원은 용광로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경력을 소개를 했습니다. 4선 국회의원,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과 의정활동으로 쌓은 지혜와 정치력, 소통의 리더십으로 101명의 소속 국회의원, 전 지역 당협 위원장, 28만 책임당원과 300만 전당원, 당직자와 보좌진 모두와 함께 우리 당의 혁신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인류 대선 후보를 선출하여 인류 대한민국을 다시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승리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 대선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는 거죠. 인류 대선 후보를 선출하려면은 김정은과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뭉쳐야 된다 하는 대동단결의 기치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출마할 사람들 중에서 파렴치범이라든지 반역자든지 아니면은 부패분자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 출마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미스트롯식의 무한 경쟁의 무대를 만들고 그 경선 과정이 드라마틱하고 하는 이런 무대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PD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당대표입니다.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주로 당원들이 이제 뽑게 되겠죠. 당원 의견 70%, 일반 여론 30%지만은 결국 당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국민의 힘을 대동단결해가지고 약속한 대로 이 대선 후보 뽑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그러나 경쟁은 치열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그 경쟁에 승복하도록 만들고,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불화가 일어나면은 선거 운동에도 지장을 주는데 그런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당대표가 될 사람이 포용력도 있고 조정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 해야 되니까, 요새 바깥에서 주장하듯이 국민 여론을 더 뭐 한 50% 이상 감안을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한 어떤 행정 능력과 조정 능력, 포용 능력을 갖춘 분이라야 적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당원 중심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류 대선 후보를 선출하여 인류 대한민국을 다시 함께 만들어가자는 이 말은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마치 우리가 후진국이처럼 행세하는 바람에, 더구나 김정은의 무슨 인질 비슷하게, 그리고 김정은의 수석 부대변인 역할을 하듯이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고 백신 확보에도 실패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국력과 국격은 높은데 대통령을 잘못 뽑으니까 백신 이 확보 경쟁에서는 저 아프리카, 캄보디아 이런 나라보다도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아주 얼굴을 들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데서 인류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눈이 번쩍 뜨이는 바가 있습니다. 인류 대선 후보를 만들어가 인류 대통령이 나오면은 대한민국은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인류 대통령, 인류 국가. 그런 화두를 던진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자 나경원,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주호영, 조경태
여기까지는 다선 의원이고 젊은 사람들도 김웅, 이준석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경선 토론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우선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의외의 변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36살인데 1등으로 나오는 것도 지금 민심이 과거 민심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준석 씨가 1등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정권의 지나친 페미니즘 정책에 대한 이 반발 여론이 남성 중심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그게 이준석 씨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3월 9일 선거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지금 큰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페미니즘 감정 그리고 반중 감정 그리고 호남 편중 인사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표를 통해서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게 선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무심하게 봤던 것이 이 페미니즘 문제인데 이 페미니즘 문제를 자기의 하나의 브랜드로 만든 사람이 이준석 씨고 이준석 씨가 일반 지지율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심이 크게 변하는데 이럴 때는 그 민심의 흐름을 잘 잡고 민심의 흐름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혁명적 시기입니다. 지금은 민심이 크게 바뀌는 혁명적 시기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 변하는 이 민심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그래야 그게 맞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 예술입니다. 이게 정치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스마르크가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한 걸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건 몽상이 되는 거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도 예술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또 다른 근사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런 타이밍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감사합니다.